예,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우리 과제 이제 정말 열심히들 해주셔가지고, 과제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열심히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페르소나 분석하고, 그 다음에 GPT도 좀 그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놓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안 써놓고 일일이 쓰면서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좀 수업이 꼬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페르소나 분석, 이게 다들 이렇게 복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하셨고,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연령별, 상품별 분석을 통해 최적의 구매자, 이제 그 와디즈에서는 서포터라 그랬죠. 주요 타겟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고요. 스토리텔링부터 광고까지 필요하고요. 광고는 우리가 뭐 기획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기획은 어떤 기본적인 건 해도 우리가 직접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 어쨌거나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 때까지 계속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상세 페이지 분석하고 벤치마킹은 우리가 해봤어요. 첫 시간에. 해봤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상세 페이지 구성하는 거. 읽기 실습은 안 할게요. 요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초안 작성하는 거,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까지 오늘 진행할 거예요. 자, 페르소나 법 분석 다 하셨겠지만, 다 숙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페르소나 분석부터 할게요. 그리고 아예 이제 오늘은 유료로 접속을 했어요. 제가 로그인을 이렇게 유료로 하다가 또 끊어질까 봐. 페르소나 분석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했지만 어차피 요거는 뒤에서 또 해요. 또 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연습하실 때 쓰시라고 넣어 놓은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전자책 정보를 입력할게 분석해줘. 이걸 눌러요. 이제 시작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쓰라고 요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걸 기록해 달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미리 써놨어요. 수업 이게 쓰려고 그랬더니 너무 막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뭐 튕기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써놨어요. 이 써놓은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복사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다음에 챗 GPT에 가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분석을 시작하겠죠. 수업 시작하면 꼭 그러네요. 예, 이렇게 타깃을 이제 전자책 입문자이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자책을 그냥 이렇게 전자책으로 자기 브랜딩도 하고 또 펀딩도 하고 펀딩을 해서 원하는 목적을 좀 이루는 그런 전자책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제 제목은 음, 무자본 창작자 지식으로 크라우드 펀딩하기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타겟부터 페르소나가 기획이 막막한 예비 창작자, 뭐 32세고 마케팅 부서에서 5년차 일을 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문제점부터 니즈부터 구매 동기부터 쭉 분석을 했어요. 이제 B라는 페르소나는 콘텐츠 수익화에 도전 중인 엔잡러래요. 김태훈이고 38살 이렇게 쭉 하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챗 GPT한테 이 GPT한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얘한테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페르소나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고민 문제점 이렇게 해서 니즈, 구매 동기하고 이제 콘텐츠 마케팅 이거는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뒤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뭐 설계 제안, 도구 활용법은 보너스 챕터로 하고 마케팅, SNS,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그리고 기획 어렵고 글 못 써도 전자책 펀딩 가능한 이유 시리즈 카드 뉴스로 인스타그램에 올려라.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 그 GPT를 갖다가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페르소나 A를 이렇게 긁어볼게요. 긁어보면 여기 따옴표가 생겨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일단은 얘를 그 이다연이라는 애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그 전에 32세, 30대만 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무자본 창업은 40대한테도 40대들도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와디즈가 이제 30대, 40대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40대도 분석해줘 그랬어요. 음,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40대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고객층을 이제 페르소나 C는 전문성과 경험을 정리하고 싶은 실무형 창작자. 그리고 채미정이고 이제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미래의 수익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직장 생활은 20년 정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자기 컨텐츠는 많겠죠. 직장 생활 20년을 했으면 컨텐츠는 많은데 직장 외 수익 모델이 필요해. 그런데 마케팅 잘 몰라. 이런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리스크는 이렇게 돈은 쓰고 싶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페르소나 D는 이제 박성호 48세예요. 프리랜서 강사고 은퇴 준비 중인 직장인이고 이렇게 쭉 얘가 GPT가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40대를 위한 여러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50대도 요즘에 뭐 50대가 옛날 30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와디지에 50대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뿐이지. 그래서 50대도 분석해줘 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왜냐하면은 지금 50대도 분석을 한 이유가 GPT를 학습시키려고요. 그래서 인생 2막 설계자이고 장명수 씨고 뭐 이렇게 해서 전직 컨설턴트고 지금 프리랜서 코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은 써보고 싶은데 출판은 어렵고 전자책은 너무 디지털스러워서 막막해요. 디지털스러워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 세대는 이렇게 막 디지털 저도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디지털로 넘어오는데 나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음, 그 어떤 정서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또 기술 같은 것도 하여튼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얼마나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런 생각 별 생각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50대 그리고 사실 이제 제 또래들 이렇게 만나보면 디지털화를 별로 신경 안 써요. 안 써도 잘 살아요, 사실은. 예, 그렇긴 한데 우리는 어쨌거나 뭐 디지털에 입문을 해서 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글보다 기획 중심이고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지필 부담을 줄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살 거다라는 거고요. 이제 김영자님은 58세 고등학교 교사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 보면 교사들이 정말 안 변해요. 이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서 학교 현장은, 그러니까 애들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근데 교사들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이제 올해부터 원래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 이제 중학교는 다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사들이 안 바뀌어요. 애들은 금방 써요. 뭐 깊이 있게 쓰진 못해도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엄청 반대하고, 물론 학부모님도 반대하고 그러는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블로그 운영도 하고, 이제 후배 교사 대상 강의도 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
퇴직 전에 내가 쌓아온 수업 자료와 노하우를 책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 아는 분도 이제 과학 선생님인데 이제 그 과학 실험 키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어, 그다음에 출판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이게 사람들이 원할까요? 이게 생각을 하겠죠. 돈만 내고 돈을 내가 책도 안 냈는데 돈을 먼저 준다고 그 정서가 잘 안 와닿는 거죠. 예, 요렇게 일단 이제 학습을 시켜놨어요. 전략 제안은 이제 계속 있는 거고 시켜놓고 그 다음에 페르소나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혼자 하실 때 해보고 일단은 그 마케팅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페르소나 법 분석을 하고 이렇게 페르소나 법 분석을 하면 제가 이거 효용성, 가치 추구형, 팬덤 모으기 이거 첫째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이제 어떤 책은 효용성이 치중하고 또 어떤 책은 가치 추구형, 공감대 형성, 또 어떤 책은 팬덤을 모으는데 치중하고 그러니까 김봉길 선생님은 팬덤 모으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자기 책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이 보탄대에 학습을 시켜도 돼요. 나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기획한 거는 전자책을 써서 펀딩을 하고 자기를 브랜딩하라. 펀딩해서 돈을 먼저 받고 책 완성하고 브랜딩도 하고 해라. 이런 의미니까 효용성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요 교사, 요 분한테 한번 해볼게요. 주된 타겟은 아니니까 일단 주된 타겟을 한번 찾아서 해볼게요. 주된 타겟은 요분 40대를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따옴표가 이렇게 생기죠. 그걸 회신을 해요. 회신을 해서 어, 효용성 추구하는 페르소나로 다시 분석해줘.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시 바꿔줘요. 효용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질적 결과, 뭔가 결과치가 딱 나와야 되고, 시간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고, 즉시 막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즉시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워드를 구성할 때도 워크시트, 템플릿, 실전 사례 같은 이런 도구 기반 컨텐츠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실행 중심형 윤지호 41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는 컨텐츠 소비 시 즉시 적용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 탐색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제 뭐 대기업 다니느라고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력이 강한 컨텐츠만 끝까지 본다. 왜냐하면 효용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강한 컨텐츠만 끝까지 보고 뭐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만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팔릴 만한 것인지 확신이 없어요. 아이디어는 엄청 많은데 이게 팔릴까 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결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니즈는 템플릿, 펀딩 성공 사례, 핵심 요약 중심 컨텐츠 뭐 이런 걸 원한대요. 어, 그리고 뭐 이 사람은 15,000원이면 바로 살 거래요. 네. 그리고 이제 효용성 중심으로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지금은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고, 예,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면 얘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쓰려는 전자책이 효용성 중심의 전자책인구나,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케팅 봇은 지난 시간에 하다가 하여튼 좀 꼬여버렸는데 저는 왜 사용하냐면
이제 우리가 쓰려는 전자책의 방향성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USP는 이렇게 대표 메시지나 스토리, 그다음에 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USP라는 게 이렇게 자주 나와요. 이게 그냥 대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콘텐츠 기획을 할 때 이 마케팅 봇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구성 요소별, 상세 내용, 항목별 추천, 그다음에 비주얼 소재. 비주얼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 그림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소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광고 콘텐츠 기획. 이제 광고 콘텐츠는 어, 너무 이제 광고 콘텐츠까지 다 기획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펀딩을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막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해서 넘어갈게요. 자, 마케팅 봇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잘 분석해야 된다.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혹시라도 그냥 넘어갈까 봐. 이렇게 페르소나를 잘 분석해야 된다. 일부러 이제 여러 번 분석을 했는데 페르소나를 이제 그 이유가 마케팅 봇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GPT로 와서 이제 페르소나 봇 분석을 했고 전자책 마케팅 봇으로 넘어갈게요. 마케팅 봇은 이제 네 단계가 있는데 여기 광고하고 마케팅 전략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상세 페이지까지 우리가 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마케팅 봇 링크 주소가 없어요. 잠시만요. 마케팅 봇 여기 기획에 들어가면 밑으로 내리면 여기 있어요. 보셨죠? 김혜조 선생님. 네, 여기 있어요. 어, 이제 복사하기 좋으라고 여기 일단 지워놨어요. 복사해서 선생님들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렇게 전자책 정보 음, 예,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제목 넣고 전자책 펀딩 분야는 전자책 중에서도 자기 개발 분야다. 펀딩 모델은 전자책 워크북 클래스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기획에서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혹시 헷갈릴까 봐 전자책 단품에다가 뭐 이렇게 단품이 있고 우리 리워드 설정했던 거 있죠. 그걸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전자책하고 워크북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AI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동화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한 10페이지에서 뭐 30페이지, 30페이지가 너무 많으면 한 10페이지 정도 템플릿을 주고 거기에 사진 넣는 것, 글 넣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주면 템플릿을 주면 갖다가 사진 끌어다만 넣으면 그리고 글만 갖다 붙여넣기 하면 책이 완성되는 것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워크북을 하나 주고 혹시 질문 보면요. 주소, 네, 확인했습니다. 템플릿. 예, 템플릿 같은 거, 그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템플릿을 주면 이제 연습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책이 되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아, 이거 구매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또 클래스, 이게 수업을, 뭐 1대1 밀착 수업을 해주겠다라든지, 컨설팅,
30분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워드 이거 예시니까 지금 참고하시고요. 이제 각자 리워드를 일단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올려놓은 거를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GPT로 넘어가서 마케팅 플래닝 시작하자 이제 눌러줘요. 그냥 시작인데 좀 재밌게 그냥 여러 가지 써놓은 거예요. 네, 함께 해요. 그러면서 기본 정보를 써주세요. 라고 그러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걸 긁어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거 지워버리고 막 쓸 수가 있지만 이미 이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서 이게 제 페이지로 이제 가면은 미리 막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긁어서 음, 복사를 해서 이제 얘가 이렇게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붙여넣기. 그래서 보내요. 예, 기획안을 얘가 막 작성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펀딩 모델부터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핵심 설명, 누구나 가진 일상적 지식도 펀딩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줄 요약. 이 전자책은 평범한 아이디어로 대박내는 공식이 들어있거든요. 한 줄 요약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 한 줄 요약은 이제 여기 리워드 기본 작업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이렇게 딱 한 줄 이렇게 딱 와 닿게 쓰는 거를 이제 챗 GPT한테 학습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형용사 집어넣어서 평범한 아이디어, 평범한이라는 이제 뭐 요 아이디어는 명사네요. 제가 형용사를 넣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얘가 아이디어까지 붙여서 더 좋은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내는 공식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유, 왜 평범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대박 내는 공식이 이제 이 전자책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Y에 해당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스토리 요약을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USB 차별화 포인트는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수익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또 스토리텔링 중 세 가지 방법 중 우선 추천까지 얘가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밤마다 지식 쌓기 시행착오 이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제가 챗GPT한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이제 내 말을 주절주절 쓴 거예요. 막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인생 이제 그 전반기의 직업은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렇게 하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애들 가르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분명히 이건 아닌데 다른 걸 해야 되겠는데 더 이제 애들한테 공부하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공부가 아닌 건데 막 저 나름대로 엄청 참 갈등을 하면서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막 뭐 취미생활 한 3년을 갖다가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밤마다 들어와서 이제 당시만 해도 거의 뭐, 어, 아날로그였고 디지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뭐 주절주절 썼어요. 길게.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려는 이 그 무자본 창작자 지식으로 크라우드 펀딩하기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걸 써야지. 뭐 제가 암이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그때 교육 받을 때 부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승인을 내주려고 이렇게 승인서 제출을 할 때 너무 자기 얘기를 막 감동 어린 자기 눈물 나는 얘기를 막 써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데 방향이 틀린데 곤란한 게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스토리텔링 방향은 이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를 왜 이거를 시작하게 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펀딩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를 쓰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다음 이렇게 뭐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페르소나를 열심히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소나로 돌아가요. 페르소나로 가면 이 페르소나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 페르소나 분석한 게 있잖아요. 분석한 게 예, 여기서 페르소나 열심히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봐서 이제 여기 이 페르소나를 복사를 해요. 쭉 복사를 해서 내용이 여기 요약 부분은 넘어가고 여기 마케팅 전략까지 다 복사를 해요. 페르소나 분석한 걸 복사를 해서 이제 우리 하고 있는 여기 마케팅 플래닝으로 오는 거예요. 온 다음에 얘를 붙여넣기 해요. 붙여넣기 하기 전에 먼저 쓰는 게 좋겠네요. 붙여놓고 나면 밑에다 쓰기가 힘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페르소나를 분석한 거야. 뭐 아래는 이렇게 쓸까요? 분석한 거야. 이걸 학습해. 학습해줘. 다 학습했으면 뭐 100점. 이거는 아무 말이나 쓰면 돼요. 100점이라고 해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드래그 한 거를 붙여넣기를 해요. 그리고 보내요.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학습을, 페르소나를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 완료했어요. 그러죠. 그쵸? 그러면은 이 기반 위에 어떤 걸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그러잖아요. 펀딩 페이지용 스토리, 카피 구성,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케팅 콘텐츠 기획안을 짜줘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하셔도 돼요. 되는데, 일단은 이제 마케팅 콘텐츠 기획안, 우리 학습, 지금 공부하는 순서가 이러니까요. 기획안을 짜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GPT가 지금 계속 내가 펀딩 하려는 프로젝트를 얘가 계속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해도 얘가 지금 학습한 거를 다 학습해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해줘요. 음, 기반으로 해서 기획안을 짜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획안을 열심히 짜는 거죠. 인스타그램, 뭐, 주제 예시, 그다음에 목적, 관심 끌기, 공감 유도 하면서 기획도 못 하는데 전자책 쓴다고 나의 지식은 콘텐츠가 될까? 막 이렇게 얘가 카드 뉴스로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올린다. 유튜브에는 릴스, 짧은 영상으로 이제 3분 안에 정리하는 펀딩 기획 노트 뭐 이렇게 하면서 올린다. 예시를 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짧고 실용적인 꿀팁을 제공한다. 이런 거고요. 쇼츠도 올리고, 릴스는 유튜브가 아니고 여기 인스타그램이죠. 쇼츠가 유튜브고, 그러면서 첫 전자책 펀딩으로 300명 독자 만든 사람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신뢰를 형성하고 이렇게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숫자를 썼다 이런 말이에요. 얘가 숫자를 썼다는 것은 뭐 펀딩으로 많은 독자 만드는 방법 이렇게 쓰는 것보다 300명이라고 숫자를 제시함으로 해서 이제 신뢰를 형성하고 300명 내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메인 영상은 뭐 타겟별 사례를 소개한다. 그래서 회사원, 메이커, 변화 스토리,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펀딩을 알게 되고 펀딩을 하고 직장을 때려쳤어요. 이제는 펀딩으로 직장보다 몇 배를 받아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스토리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독 유도하는 거. 그다음에 브런치. 브런치는 좀 관련이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요. 브런치는 좀 문학적이고 뭐 시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크라우드 펀딩하고는 브런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이제 본인이 키워둔 블로그 같은 거는 도움이 상당히 돼요. 칼럼형 콘텐츠, 전자책 기획에서 막혔다면 이렇게 하세요. 지식으로 크라우드 펀딩하는 3단계 전략 뭐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유입하고 신뢰 콘텐츠 하면서 얘가 이제 쭉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 수집용 자료다 이렇게 리드 마그넷 컨텐츠 이렇게 이메일 수집용 자료 뭐 이런 거 또 하고 이제 얘가 이렇게 쭉 웨비나 체험 세션 광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우리 이제 페르소나 학습시키기 전에 이제 이렇게 타겟 서포터부터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펀딩 분야, 자기계발, 실전 전략서, 워크북 클래스 등등이 있는데 이제 번들형, 기본형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무지식 콘텐츠 핵심어 설명, 누구나 가진 일상적 지식도 펀딩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무자본 창작, 투자비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수익 창출, 이런 핵심어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보고 여러 방법으로 뭐 핵심어 설명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핵심어 설명을 핵심어를 좀 더 이렇게 어, 풍성하게 뽑아 한 좀 더 뭐 10개만 10개 정도 후킹하게 뽑아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아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킹한 핵심어 10가지 뽑아주고 있어요. 뭐 타겟의 시선을 끌고 실행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무지식 콘텐츠. 이 무지식 콘텐츠는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지식 콘텐츠겠죠. 전문가가 아니라도 됩니다. 일상 속 지식이 돈이 됩니다. 아마 그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후킹하게 나타내려고 무지식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무지식은 좀 잘못된 말이고요. 뭐 일상 속 지식 콘텐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돈 들어가고요. 이렇게 돈 들어가면 어디지 좋아해요. 무자본 창작, 빵원으로 시작하는 지식 창업 가능할까?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후킹하게 뽑아주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후킹한 핵심어 10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후킹하게 이제 학습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 후킹한 것을 뽑으려고 얘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놔야 돼요. 지식 수익화. 글 한 줄이 수익이 되는 공식 지금 시작하세요. 이거 다 좋네요. 1인 창작자 모델 혼자서도 전자책 펀딩 수익까지 완성 하면서 이렇게 쭉 해서 100만 원 이상 수익 낸 플래너의 진짜 방법. 한 1000만 원 정도로 바꾸고요. 와디즈에서 100만 원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렇구나 하니까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100만 원을 목표로 하지는 않거든요. 콘텐츠 실험실, 시장 반응 먼저 보고 만드는 안전한 수익화 방식. 그다음에 AI 도구 활용법, 생산성 2배,
전자책 기획도 AI가 도와드립니다. 이제 요즘에는 AI란 말이 요소에 들어가 줘야 돼요. 동화책도 그냥 쓰면은 아예 펀딩 인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AI가 들어가야지 이제 인기가 있고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첫 펀딩 성공기, 첫 시도로 300명 독자 확보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식으로 지금 10개 이렇게 굉장히 호킹하게 잘 뽑아줬죠.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이 펀딩의 핵심 타겟이 아까 40대였죠. 그러면은 그 40대 페르소나를 뭐 이렇게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어 마케팅 그 플래닝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렇게도 해줘요. 40대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플래닝을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해보세요. 그래야지 얘가 계속 학습을 해요. 이제 최종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다 이런 게 학습시켜 놓은 게 잘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40대 중후반에 이제 페르소나인데, 이제 40대면 보통 중간 관리자, 뭐 프리랜서. 그래서 프리랜서만 딱 뽑아서 하겠다 그러면 40대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해줘 하면 또 그렇게 해주고요. 전문가, 전문가도 있겠고, 이제 커리어 확장, 부수입, 지식 자산화, 뭐 이렇게 주요 니즈부터 컨텐츠 기대까지 쭉 얘가 뽑아줘요. 그다음에 핵심 메시지는 20년 경력 아직도 사장하기엔 아깝지 않으세요? 회사 밖에서 이 사장은 죽을 사자 같아요. 이렇게 하기엔 아깝지 않으세요? 컨텐츠를 만드세요. 그리고 컨텐츠로 인생의 뭐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드세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사 밖에서 통하는 나만의 컨텐츠 만들기. 지금 가진 경험이 콘텐츠가 되는 방법 여기 다 담았습니다. 출판 말고 펀딩이라는 똑똑한 선택. 이런 식으로 전략도 이렇게 쭉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 브런치는 얘가 그냥 계속 넣는데 브런치는 이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블로그 포스팅, PDF 워크북, 웨비나, 사례형 컨텐츠, 뭐 채널 전략, 유튜브, 이메일 마케팅 전략을 봤더니 우리 그 인스타그램이 빠졌죠. 그럴 때는 이렇게 또 다시 인스타그램도 해줘, 넣어줘라고 했어요. 그럼 인스타그램을 넣어서 또 다시 분석을 하겠죠? 음, 그, 와디즈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키워 놓으시면,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자꾸 얘한테 이제 뭐 할 때 인스타그램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써줘.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인스타그램을 주시시켜야 돼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감성, 신뢰 기반 카드 뉴스, 40대 왜 지금 전자책인가, 뭐 릴스, 해시태그를 이렇게 이제 그 해시태그가 중요하잖아요. 혹시 이제 해시태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카톡 주셔요. 이렇게 하고 커리어 전환, 펀딩 성공, 경험 콘텐츠, 40대 전자책, 지식 자산화 이런 걸 쓰라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타겟 키워드 이렇게 하고 뭐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워크북으로. 이제 이게 그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와디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제 와디즈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보면 최신판입니다. 하살표하고 묻고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뭐
안 본다는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이펜 통통 전래동화 시리즈는 완전히 달라요 하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해결책 이런 식으로 와디즈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럼 화살표 쭉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북으로 이제 나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 거 못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크북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비주얼로 보면 되고요. 또 이렇게 기획을 더 해주겠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쭉 학습을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하나라도 더 학습,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많이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학습을 시키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학습을 시키는 자신도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 전략 같은 경우에도 아까 후킹하게 이렇게 뽑아보니까 더 와 닿았죠. 어, 후킹하게 그러니까 후킹하게 뽑되, 음, 이제 1인칭 시점으로, 10개만, 몇 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10개 정도만 이렇게 뽑아서 후킹하게 뽑되 10개만 해줘. 이렇게 이제 하면 얘가 이제 다시 뽑아요. 고민, 깨달음, 실행 욕구, 이렇게 자극하는 문구들로 다시 했어요. 라고 하죠. 그쵸? 내가 해온 일 그냥 흘려보내긴 너무 아까워. 경력은 쌓였는데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말 자주 쓰네요. 책까지는 자신 없지만 전자책이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 이제 1인칭 시점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보는 우리 그 상세 페이지를 보는 고객들이, 그러니까 와디즈의 서포터들이 자기 자신의 일로 이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1인칭 시점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글을 잘 쓰진 못해도 경험은 확실하잖아. 출판보다 더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당장 해보고 싶어. 이렇게 쭉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서 해본다, 나도. 뭐 이렇게. 그리고 나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실행만 하면 되게끔 가이드가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옆에다가 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두면, 핵심어라도 좀 정리를 해두면은, 이게 처음 요거는 이제 그 GPT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쓴 거고, GPT를 이제 열어놓고, 한쪽에 열어놓고, 이게 좀 옮겨서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GPT 뭐 글 갖다가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너무 많지는 않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비교하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음, 이제 페르소나 마케팅 봇 이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플래닝 봇은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미드전이라든지 달리라든지 이런 데서 그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뽑기 위한 프롬프트 만드는 건데, 이거 없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거 안 집어넣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미드전이 가서 이제 그거 하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먼저 요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굳이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인트로, 본론, 아우트로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스토리텔링도 이 와디즈 펀딩에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스토리텔링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다가 스토리텔링이지만 일단은 이제 요 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요거를 이제 써주는 건데 여기에서 주절주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 스토리텔링도 이제 what is 스토리 구성 방법인데 뭐 인트로, 본론, 아우트로 이런 건데 여기에서 주절주절 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 들어갈 건데요. 이게 들어가기 전에 어, 제가 여기에다가 밑에 여기 기획 그래서 너무 여기 이제 막 복잡하게 있어서 상세 페이지 기획하기를 올려놨어요. 요거 올려놨으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 쉬시면서 요거를 이걸 챗GPT 돌리지 말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써보세요. 챗GPT 지금 돌려버리면 뭐 돌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돌리지 말고 그리고 그냥 오세요. 10분 정도 이렇게 쉬면서 한번 이렇게 제공 내역은 저한테 맞게 썼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다시 쓰세요. 지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상세 페이지를 이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이제 본인 페이지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간단하게 좀 써갖고 오세요.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9시에 뵙겠습니다.